원래 준비했던 내용이 있는데 어제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이 셀프 관장문을 닫아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TV 토론에서 여성 혐오, 성폭력 발언 이와 관련해서 후보 사퇴해라, 그냥 정계를 은퇴해라 이런 비판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아무리 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평소에 띄워줬다고 해도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적 발언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을 정쟁의 무기로 삼은 이준석은 정치 무대에서 당장 퇴출시켜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대선 토론에 역대급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이건 명백한 성희롱적 언사고 이건 단순히 그냥 이준석 개인이 저렇게 뭐 얘기를 했다 차원을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성희롱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가족과 함께 토론을 시청한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 혐오 욕설을 옮긴 이준석의 저질 토론을 자초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젓가락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굳이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막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사가 다 하나같이 얘기하듯이 그냥 이준석이 여성 혐오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를 곤란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다가 셀프 관장문 닫고 들어간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정치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참고로 이게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님 아들이 했던 발언이냐? 그럼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가세연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지금까지도 검증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건드려 보겠다고 지금 저런 무리수를 뒀다가 말 그대로 셀프로 폭망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번에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이 언급해서 가세연빨 선동 찌라시였다는 걸 알게 됐다. 한마디로 그냥 흐린 눈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준석이 저렇게 설쳐대는 바람에 아 이제야 팩트를 알았구나. 저거 가세연빨이었구나. 라는 반응이 지금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야 KBS는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죠. 이 내용만 보시면 그 마치 내용이 팩트인 것처럼 또 비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제대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거 KBS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방준원 기자라고 하죠. 그리고 SBS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렇게 제목을 적는데 충격의 젓가락 질문, 아무 말도 못한 이재명. 정확히는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려서 공격을 하려다가 이게 또 논란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됐든 갑자기 이재명 후보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준석이 망하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 성상납 리스크를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낸 겁니다. 왜냐? 이건 그냥 단순히 이준석이 사고 쳤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게 무려 대선 토론장이었고요. 이재명 후보님의 아들인지 사실 여부조차 아직 확인도 안 됐습니다. 그런 찌라시를 심지어 그 내용과 별개로 지 멋대로 비튼 거예요.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 권영국 후보의 입을 자기의 그 수단으로서 저렇게 삼아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황당한 건 뭐냐? 그 찌라시의 출처가 바로 가세연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세연 출처가 더 어이가 없는 거냐? 본인이 자기 자신의 성상납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회피해왔습니까?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가세연 출처 탓하고 튄 게 이준석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심지어 무려 대선 토론장에서 가세연 빨찌라시를 그대로 들고 온다. 심지어 그 내용을 비틀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렇게 이재명 후보를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설쳤다. 당연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어제 뉴스타파에서도 이준석의 룸살롱, 유성 리베라 호텔 의혹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또 뉴스타파 취재에 대해서 막 도망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준석열이라는 얘기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지난 대선 때 어땠습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하니까 그대로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국민 반을 적으로 돌렸죠. 그러한 윤석열이나 준석열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왜 셀프 폭망한 거냐? 적어도 어제 그 순간부터 이준석은 앞으로 본인의 성상납 의혹, 이준석 성상납 리스크, 이준석 리베라 호텔 성상납 리스크 이 문제에 대해서
출처 핑계도 못 댄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세현 빨찌라시를 대선 토론장에 갖고 왔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준석이 맨날 떠들어대는 누카렵,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지 혼자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따위 인간한테는 뭐 텍사스 경제학이다, 핵융합이다, 뭐 이런 얘기조차 진짜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이준석 성상납 의혹, 이준석 성상납 리스크, 이준석 성상납 문제, 이걸 그냥 계속해서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지 혓바닥을 탓해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 도망을 쳤냐? 계속해서 그냥 출처 타령하면서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셀프 관짝을 닫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약속 증서 7억 원, 김철근을 통해서 왜 7억 원 각서를 썼는가?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대표를 저렇게까지 쫓아낼 정도로 김철근을 지켜야 했던 이유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이준석이 3년 전에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성상납 의혹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니까 어떤 유튜브 구독하는지 알 것 같다. 이따위로 대응을 하면서 넘어갔죠. 그리고는 끝까지 입을 싹 닫았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준석의 방패가 될 수 없다. 확실하게 어제 본인 스스로 도장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저 가세현 탓만 할 수도 없는 거죠. 뉴스타파에서도 어제 상납 장부를 덮은 검찰이라는 중요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 등장하잖아요. 이준석 룸살롱. 야,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으면 이준석 하면은 키워드가 다 저런 게 붙습니까? 이준석 룸살롱, 이준석 성상납 의혹. 이래놓고 무슨 뭐 양당을 비난하면서 본인은 새로운 정치를 한다, 뭐 미래의 뭐 세대를 얘기한다. 아휴, 진짜 적당히 좀 하길 바랍니다. 검찰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냐? 수사 초점을 김성진의 사기 행각에만 맞추고 앞서 말씀드린 상납 장부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준석 얘기가 나오는 건데, 보시다시피 성적대 관련한 그 2013년 그 투자 지출 내역들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2013년 8월 15일 숙소 및 접대 요청, 그리고 새누리당 이준석이라고 돼 있죠. 유성 리베라 호텔 성접대 130만원, 2013년 8월 22일 목요일 선물 요청. 뭐 그래서 특히 2013년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왜 중요하냐? 질문하는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2013년 8월 16일 바로 그 다음날 그 유명한 살이 빠진다 라는 포스팅이 올라왔다는 거죠. 왜 살이 갑자기 저렇게 빠지는 거죠? 그 전날 그 호텔에 갔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다음날 살이 빠진다고 한 건지 이건 충분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 이러니까 함익병의 룸살롱 발언도 쉴드를 쳐주고 그냥 개인 발언이다 이렇게 넘어가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룸살롱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관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팬코 준천지들은 또 뭐 펭귄 파출소에 신고하네, 성관이에 신고하네 이러는데 본인들이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본인도 맨날 떠들어댔어요. 표현의 자유 중요하다며요. 계급장 띄고 토론하자며요. 뜨자니까요. 토론이든 뭐든 다 좋다니까요. 이준석은 왜 이런 식으로 맨날 그 본인이 불리한 주제에 대해서 못 본 척 넘어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 따위 인간이 노무현 정신을 그렇게 팔아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서사 탈취, 서사 해킹을 하는 짓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의 언론관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준석열 그 자체예요. 뉴스타파 보도 대답 안 하겠다. 그러니까 캠프 관계자가 와가지고 거기까지 해라면서 밀치고요. 결국에는 이 모습이 그냥 윤석열의 이야기 아닌가? 라고 해도 그냥 빼박으로 와닿을 정도로 그냥 윤석열, 준석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뉴스타파가 이준석 입장에선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죠. 짜증날 수도 있죠. 난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도망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권영국 후보도 이준석을 향해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후보 사퇴해라. 지금 엄청나게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토론 실시간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그 토론 자리에서 나올 줄 몰랐다. 그래서 이준석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지라든지 경고를 못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도 상당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저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지금 권영국 후보를 또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노동당 선대위 부대변인도 이준석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냈다고 비판하며 저건 바로 끌어냈어야 된다. 이건 그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듣도록 만든 상황 자체가 끔찍한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 이재명 후보님은 이런 식으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는 토론 이후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야, 진짜 극한 직업도 이런 극한 직업이 없습니다. 아무튼 김민석 의원은 오늘 새벽에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 사퇴해야 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저지를 어떻게 국회에 두겠냐 라고 비판을 했고요. 오죽하면은 이준석의 스피커 역할을 열심히 하는 장성철 씨조차 저 따위 이준석의 망언에 대해서 저렇게 머리를 감싸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죠. 이게 준석열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다듬어지고 제도화된 일배다 라는 책을 썼던 김학준 작가는 지난 발언을 철회하겠다. 이제 이준석은 로우 일배다. 그래서 인류한 씨 얘기를 다시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는 말이 두고두고 쓰일 겁니다. 이준석이 나중에 정계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소환될 자리입니다. 이준석의 도덕. 야, 진짜. 아무튼 이러니까 이제 그 지역 카페라든지 특히 동탄 카페가 난리가 났는데요. 이준석은 그만해야 된다. 펜코 이준석 정말 부끄럽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민심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 탓할 거리도 안 돼요. 이준석 본인의 혓바닥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기후 없는 이준석에 이어서 40대 윤석열, 한계가 분명하다. 무슨 뭐 토론왕인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렸지만 막상 이재명 후보님 앞에서 바짝 쫄아가지고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자기 혼자 씩씩대다가 결국 이렇게 스스로 관짝을 닫는 짓을 저지른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준석의 본진이라 불리는 펜코에선 민심이 어떠한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기들끼리는 막 낄낄대면서 어떻게든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찐토배기들, 한마디로 진짜 순수하게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탈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득이냐 실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준석 입장에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으로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많다고 느껴진다. 수위가 너무 셌고 이준석이 말한 압도적 새로움이 결국 이따위 모습이냐 라는 반응을 지금 당연히 팬코 준천지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솔직히 진짜 못 같다면서 이걸 옹호하는 게 내가 아는 이준석의 정치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하지만 역시 팬코 준천지들이 모인 곳답게 비추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죠. 그런다고 해서 이준석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댓글로도 자기들끼리도 알아요. 오늘 망했네. 이거는 굳이 이준석 본인이 하지 말고 김문수가 했다면 더 좋았겠는데 뭐 아무튼 왜 저런 걸 꺼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도 분위기 못하고 막 나대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개혁신당의 부대변인인데요. 코끼리, 젓가락, 과일 저걸 자기 딴에는 이제 뭐 풍자랍식으로 저렇게 갖고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신 열심히 폭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긁혔네 마네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개혁신당 부대변인이 저렇게 떠들어대면 될수록 이준석 리스크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 딴에는 이게 나름 유쾌하고 막 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너무 구려요. 그리고 후보 자체도 지금 너무 구려요. 그냥 그 얘기를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원래대로였다면 이준석 씨는 자정 전까지 막 페이스북을 4-5개 올릴 정도로 어제 탈탈 털렸는데 지금 그 사이에 또 글도 제대로 안 올라왔습니다. 이 얘긴즉슨 지금 멘탈이 단단히 갈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반응들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님 그 계정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준석 젓가락 발언을 비판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극우 댓글 부대의 총공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이게 대선 막판에 그 기획이 됐던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후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단순한 비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곳에선 긴급 단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5월 28일 정오까지 1차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팬코 준천지들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세탁을 하려고 발악을 하는지, 이준석 본인이 페이스북에 어떤 식으로 뻔뻔하게 등판하는지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